할머니, 시식만 하시면 안 돼요. 평범한 목요일 오후 2시 강남 이마트.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시식 코너. 파트타임 알바생 수지는 소시지를 굽고 있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휴, 오늘도 피곤하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낡은 베이지색 외투. 세월의 때가 묻은 보라색 털모자.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어오는 할머니. 또 오셨네.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저 할머니는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였다. 월요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수지는 건성으로 인사하며 소시지를 종이컵에 담아 내밀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소시지를 한 입 빼어 물었다. 천천히 씹으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냈다. 소시지, 달콤 짭짤. 아이들이 좋아할 맛. 할머니는 빼곡하게 메모를 했다.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굵었다. 관절염인지 손가락이 약간 휘어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아, 네, 그래야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시식 코너 옆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시식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5분, 10분. 옆 코너 선배 미경이 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이번 주에만 몇 번째야? 4번째요. 맨날 오시는데 사가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에휴, 요즘 그런 분들 많아. 시식 코너를 공짜 뷔페로 아시나 봐. 할머니는 다시 치즈 시식 코너로 이동했다. 치즈 한 조각을 맛보고 또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체다 치즈 너무 짜다. 딸이 안 좋아할 듯. 그리고 다시 수진의 소시지 코너로 돌아왔다. 저기, 하나만 더 맛봐도 될까요? 네. 수지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다. 할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며 또 소시지 하나를 집었다. 30분이 지났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시식 코너를 벗어나지 않았다. 마치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저기요, 수진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왔다. 수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식품부 김태현 매니저였다. 검은색 정장 재킷에 명찰이 반짝였다. 네, 매니저님. 김 매니저는 성큼성큼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쿵쿵 울렸다. 저 손님 또 오셨네요? 그가 턱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번 주에만 몇 번째예요? 4번째입니다. 아니, 4번이나 와서 시식만 하고 가요? 뭐 하나라도 사가신 적 있어요? 그게. 수지는 말을 망설였다. 할머니가 손자 선물 고르신다고. 그래도 선이 있죠. 우리 재고 손실이 얼마인데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늘만 소시지 몇 개 드셨어요? 5개요. 5개. 그거면 거의 한 팩 값이잖아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멈춰 섰다. 장바구니를 든 아저씨도 고개를 돌렸다. 김 매니저는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과일 코너 딸기 마이너스 한 팩 6,800원. 신선해 보임.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김 매니저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시식만 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채소를 고르던 사람들이 멈췄다. 정육 코너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다.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다. 물건도 좀 사세요. 여기 공짜 식당 아니거든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펼쳐진 페이지에 빼곡한 글씨가 보였다. 손자 준혁이 생일 마이너스 12월 15일. 예산 2만 원. 소시지 8,900원. 초콜릿 4,500원. 딸기 6,800원. 합계 22,200원. 200원 초과. 초콜릿을 더 싼 걸로. 저기, 그냥 맛만 좀 본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모기만큼 작았다. 고개를 숙이니 보라색 털모자가 더 낡아 보였다. 맛만 보는 게 한두 번이에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번 주에만 4번째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사방에서 시선이 쏟아졌다. 30대 여자, 50대 남자, 20대 커플. 모두가 할머니를 쳐다봤다. 저런. 참 뻔뻔하네. 요즘 노인네들이 다 저래. 공짜라고 막 먹어.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수첩을 주우려 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픈지 쉽게 구부러지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손이 닿지 않았다. 수진이 얼른 달려가 수첩을 주워 올렸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 얘야.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들고 있던 시식용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반쯤 남은 주스가 컵 안에서 흔들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가방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가방 입구를 찾지 못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다가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을 들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다. 김 매니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휴, 드디어 가시나 보네. 맨날 오시더니.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이 무거웠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그 등에 실려 있었다. 세 걸음. 구부정한 허리가 더욱 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진 것처럼 주변 손님들이 길을 비켜줬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동문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불어왔다. 베이지색 외투 자락이 바람에 벌럭였다. 할머니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동문이 닫혔다. 휴, 드디어 가셨네. 김 매니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런 손님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매일 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아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요즘 노인네들이 다 저래요. 시간 많으니까 마트를 산책로로 착각하는 거야. 김 매니저는 계속 중얼거렸다. 시식 코너는 공짜 밥집이 아니라고요. 정말.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다. 카트를 밀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쇼핑을 시작했다. 5분이 지났다. 아까의 일은 이미 잊혀진 듯했다.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할머니의 수첩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주워서 펼쳤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것. 소시지, 초콜릿, 만화책. 준혁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할머니가 가난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마트 3층 사무실. 어두운 방.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CCTV 화면들이었다.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남성이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마트 지역본부장 이민수였다. 그의 눈은 1층 시식 코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켜졌다. REC 표시가 깜박였다. 화면을 되돌렸다. 김 매니저가 할머니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다시 재생됐다. 할머니, 시식만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 여기 공짜 식당 아니거든요.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 이런 손님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마트를 떠나는 뒷모습. 이민수는 화면을 확대했다. 바닥에 떨어진 할머니의 수첩이 보였다. 펼쳐진 페이지의 글씨는 흐릿했지만 손자 준혁이 생일 -12월 15일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턱을 쓸어내렸다. 손자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었구나. 그는 화면을 멈췄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정지 화면으로 남았다. 구부정한 등, 낡은 외투, 외로운 그림자. 이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극비 박정숙 명예회장 현장 점검 일정. 파일을 펼쳤다. 사진이 있었다. 30년 전 이마트 1호점 개장식 사진. 젊은 여성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최근 사진. 70대가 된 같은 여성. 이민수는 두 사진을 비교했다. 그리고 CCTV 화면 속 할머니를 봤다. 설마. 그는 다시 파일을 뒤적였다. 일정표가 나왔다. 12월 8일 모 강남점 방문 예정. 점검 항목 고객 응대 태도. 시식 코너 운영. 오늘 날짜였다. 이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미친. 그는 헤드셋을 벗고 책상을 쳤다. 그는 화면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틀림없었다. 박정숙 명예회장이었다. 이민수는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인사팀입니다. 나 이민수요. 긴급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본사 대회의실에 각 지점 매니저 전원 소집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묻지 말고 일단 하세요. 그리고 이민수는 모니터를 다시 봤다. 식품부 김태현 매니저, 인사기록 당장 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이민수는 의자에 깊이 앉았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화면 속에서는 김 매니저가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수지는 그 옆에서 바닥의 메모지를 보며 울고 있었다. 내일은 지옥이 되겠군. 이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트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추운 거리를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10시. 이마트 본사 8층 대회의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수 본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실에는 각 지점 매니저 20여 명과 본부 임원진 7명이 모여 있었다. 김태현 매니저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강남점 박승호 지점장이 그 옆에 앉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김 매니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나도 몰라. 아침에 긴급 호출 받았어.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다. 평소의 업무 회의와는 달랐다. 이민수가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그가 잠시 멈췄다. 어제 우리 매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회의실 불이 꺼졌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CCTV 화면이었다. 화질이 선명했다. 타임스탬프가 보였다. 2025년 12월 8일 목 142,2317. 화면 속에서 베이지색 외투를 입은 할머니가 시식 코너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소시지를 맛보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다시 치즈 코너로 이동하는 모습. 김 매니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저 할머니 일로 부른 건가? 설마. 화면이 계속됐다. 김 매니저가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오디오가 켜졌다. 할머니, 시식만 하시면 안 돼요. 물건도 좀 사세요. 자신의 목소리였다. 회의실 스피커로 생생하게 들렸다. 여기 공짜 식당 아니거든요. 김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옆자리 박 지점장이 그를 쳐다봤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20명의 매니저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화면을 봤다. 영상은 계속됐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 그냥 맛만 좀 본 거예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 주변 손님들의 수근거림. 저런. 참 뻔뻔하네. 요즘 노인네들이 다 저래. 할머니가 수첩을 떨어뜨리는 장면. 펼쳐진 수첩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다. 손자 준혁이 생일 마이너스 12월 15일. 예산 2만 원. 소시지 8,900원.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영상이 계속됐다. 할머니가 종이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마트를 나서는 모습. 김 매니저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런 손님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니까. 영상이 멈췄다. 할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에서 정지됐다. 불이 켜졌다. 김 매니저는 손이 떨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이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우리 강남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든 임원들이 굳어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직원의 고객 응대 수준입니다. 김 매니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술렁였다. 설마 컴플레인 걸린 거예요? 누군가 물었다. 컴플레인. 이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정도였으면 좋았겠죠.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새로운 화면이 떴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왼쪽 1995년 신문기사. 이마트 1호점 개장, 박정숙 대표 인터뷰, 제목 아래 30대 여성의 밝은 미소. 오른쪽 현재의 할머니 사진. CCTV에서 캡처한 이미지.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이분은 이민수가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이마트를 창립하신 박정숙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소리쳤다. 김 매니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다. 옆에 박 지점장도 의자를 움켜쥐었다. 말도 안 돼. 김 매니저가 중얼거렸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민수가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다. 공식 문서였다. 박정숙 명예회장 현장 점검 일정표. 목적 실제 고객 경험 파. 방법 신분 비공개.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 12월 8일 강남점 방문. 회장님께서는 은퇴 후 지난 3년간 전국 매장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민수가 설명했다. 변장하시고 평범한 할머니로 위장하시면서요. 다시 영상이 재생됐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었다.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있는 모습. 개인 가정의 CCTV 화면인 듯 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 골랐어요? 할머니가 마트에서 미리 다 맛봤지. 우리 준혁이 좋아할 만한 거 고르려고. 화면 속 박정숙 회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근데 할머니, 왜 눈이 빨개요? 울었어요?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괜찮아. 영상이 멈췄다. 이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박정숙 회장님은 현재 췌장암 3기 투병 중이십니다. 회의실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암이요? 그런데 매장을 돌아다니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자 생일 선물을 직접 고르시려고 제한된 연금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시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김 매니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우리는 이민수가 화면의 할머니를 가리켰다. 우리 회사를 만드신 분을, 한 분의 고객을, 한 분의 할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민수가 모든 매니저를 둘러봤다. 만약 저 할머니가 회장님인 걸 알았다면 똑같이 대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겠죠. 친절하게 모셨겠죠. 웃으며 안내했겠죠. 이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조직이 됐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뒷모습이 멈춰 있었다. 추운 겨울 홀로 마트를 나서는 그 작고 외로운 뒷모습. 박정숙 회장님께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이마트 가족 여러분에게 30년 전 나는 작은 꿈을 가지고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트를 만들자고.
하지만 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슬플 뿐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매장을 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일하는지 보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모든 고객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박정수. 편지를 읽는 동안 회의실은 숙연했다. 고객 응대 재교육을 즉시 시작합니다. 이민수가 선언했다. 그리고 천천히 김 매니저를 바라봤다. 김태현 매니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김 매니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플래시백 마이너스 3년 전. 박정숙 회장의 은퇴식. 본사 대강당.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직원 300명이 박수를 쳤다. 무대 위 박정숙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임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박정숙은 생각했다. 쉬다니.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은퇴 후 첫 주. 박정숙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대형마트 직원의 고객 폭언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요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녀는 TV를 끄고 생각에 잠겼다.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음 날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던 정장이 걸려 있었다. 이건 아니지. 그녀는 가장 낡은 외투를 꺼냈다. 20년 전에 산 베이지색 외투. 먼지를 털어내고 입어봤다. 거울을 봤다. 평범한 70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현장 점검 마이너스 3년 전 어느 날. 박정숙은 동네 이마트를 찾았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시식 코너에 갔다.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무거운 거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카트 가져다 드릴게요. 박정숙은 감동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다음 주 다른 지점. 할머니, 여기 출구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차갑고 귀찮다는 투였다. 아, 네. 에휴, 노인네들은 글씨도 못 읽나 봐. 뒤에서 들리는 중얼거림. 박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 마이너스 2년 전. 췌장암 2기입니다. 의사의 선고. 박정숙은 담담히 받아들였다. 얼마나 남았죠? 치료하면 사암내 5년. 충분해요. 그녀는 병원을 나오며 수첩을 꺼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일. 전국 120개 매장 모두 점검. 진짜 문제점 파악. 해결책 마련. 우리의 초심 되찾기. 현재 준혁이와의 통화. 할머니, 다음 주 생일이에요. 알지, 우리 준혁이.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와, 뭔데요? 비밀. 하지만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전화를 끊고 박정숙은 수첩을 펼쳤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좋았던 직원 수진강남점, 미경분당점. 개선 필요 김태현 강남점, 이영수 잠실점. 시스템 문제점 노인, 고객 배려 부족, 직원 교육 미흡. 그녀는 펜을 들었다.
12월 8일 강남점 최종 점검. 결과 예상보다 심각. 즉시 조치 필요. 자막 그리고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 오후 2시 본사 10층 소회의실. 김태현 매니저와 박승호 지점장이 복도를 걸었다. 김 매니저의 얼굴은 흙빛이었다. 김 매니저. 박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 면담 중 출입 금지라는 팻말.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회의실은 작았다. 타원형 테이블 하나와 의자 5개. 테이블 맞은편에 3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민수 본부장, 인사팀 최 팀장, 그리고 김 매니저의 발이 얼어붙었다. 어제 그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베이지색 외투 대신 검은색 정장.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했다. 조심스러웠던 눈빛은 날카로웠다. 권위, 카리스마. 이 작은 할머니에게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다. 앉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다. 힘이 있었다. 명령조였다. 김 매니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겨우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박 지점장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박 지점장. 박정숙 회장이 말했다. 아직 사과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박 지점장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수첩을 펼쳤다. 어제 그 수첩. 빼곡한 메모들. 김태현 매니저. 회장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김 매니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를 보세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눈과 마주쳤다. 날카롭지만 슬픈 눈빛이었다. 어제 시식 코너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알았다면 친절했을 거라는 말인가요? VIP 고객 모시듯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모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김 매니저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회장은 수첩을 넘겼다. 저는 지난 3년간 전국 120개 매장 중 97개를 돌았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마다 다른 매장의 기록이 빼곡했다. 서울 15개, 경기 23개, 지방 59개. 평범한 고객으로요. 그녀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강남점 마이너스 4회 방문. 1차 직원 태도 양호. 2차 시식 코너 직원 수진 친절. 3차 매니저 불친절 목격. 4차 최악. 공개 모욕.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회장이 물었다. 김 매니저, 당신은 왜라고 생각합니까?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하시려고? 정확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은 보고서에 좋은 것만 씁니다. 고객 만족도 95%, 친절 서비스 시행 중. 그런 거짓말들이죠. 진실은 현장에 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은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수첩을 읽었다. 할머니, 시식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공짜 식당 아니거든요. 이런 손님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다. 김 매니저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다. 기억나십니까? 네. 회장은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30년 전 제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가난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며 두 아이를 키웠죠. 그때 이웃들의 따뜻함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가 돌아섰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마트를 만들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회장은 김 매니저 앞에 섰다. 그게 이마트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고객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이다. 김 매니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은 그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침묵. 김태현 매니저. 인사팀 최 팀장이 서류를 꺼냈다. 인사위원회 결정입니다. 정직 2개월. 그 기간 동안 고객 응대 재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급여는 50% 지급. 그리고 박승호 지점장. 회장이 지점장을 받다. 직원 관리 감독 소홀. 경고 1회. 다음에는 더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어제 그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작고 피곤해 보이고 슬퍼 보였다. 김 매니저. 네. 저는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고객 뒤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었다. 제 손자 준혁입니다. 다음 주가 생일이에요.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줄 선물을 고르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매장에 갔습니다. 2만 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귀찮은 손님으로만 봤습니다. 한 할머니의 간절함을, 손자를 향한 사랑을 전혀 보지 못했죠. 김 매니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회장이 손을 들었다.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필요해요. 그녀는 일어났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매장을 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김 매니저. 예, 회장님.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다. 다만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다시 찾으세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문이 열렸다. 닫혔다. 회의실에는 네 사람만 남았다. 김태현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회의실. 침묵. 김태현 매니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잡았다. 박정숙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당신은 저를 귀찮은 손님으로만 봤습니다. 한 할머니의 간절함을 전혀 보지 못했죠.
갑자기 김 매니저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김 매니저, 박 지점장이 놀라 말했다. 뭐 하는 거요? 김 매니저는 회의실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복도를 뛰었다. 회장님, 저 멀리 엘리베이터 앞에 박정숙 회장이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중이었다. 회장님, 잠깐만요. 김 매니저가 달려왔다. 숨이 가빴다. 회장이 돌아섰다. 김 매니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김 매니저, 뒤따라온 이민수 본부장이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지만 김 매니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섰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김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대 중년 남자가 복도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김 매니저는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다. 저는 단지 실적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이 메었다. 시식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숫자만 봤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할머니가 얼마나 용기 내서 매장에 오셨을지, 손자 선물 고르는 게 얼마나 간절한 일이었을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조용히 지켜봤다. 제 어머니도. 김 매니저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제 어머니도 혼자 사십니다. 70세이시고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손주들 용돈 주시려고 마트 전단지 보시면서 몇백 원이라도 싼 거 찾으시는데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만약 우리 어머니가 어디선가 제가 회장님께 한 것처럼 대우받으셨다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복도가 조용해졌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박정숙 회장은 그를 바라봤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김 매니저. 네. 고개를 드세요. 김 매니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 게 보입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중요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그게 진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죠. 회장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 매니저에게 건넸다.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김 매니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다. 큰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 회장이 창밖을 가리켰다. 빌딩 숲을 걷는 수백 명. 누가 사장이고 누가 청소부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맞아요.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어요. 회장이 돌아섰다.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알고 보면 부자일 수도 있죠. 그녀가 김 매니저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장이든 청소부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복도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든 그 사람의 가치를 단정 짓지 마세요. 회장이 김 매니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 사람의 이야기죠. 회장이 미소 지었다. 어제 당신이 저를 좀 더 인간적으로 대했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손자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 한 사람의 70년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김 매니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대신 당신은 저를 귀찮은 손님, 공짜로 먹는 사람, 손실로만 봤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수진 씨에게 전해주세요. 이게 어제 저를 도우려 했던 직원이에요. 그 친구는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칭찬받아야 해요. 김 매니저가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김 매니저. 네, 회장님. 2개월 동안 재교육 받으세요. 하지만 책상에서만 배우지 마세요. 회장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현장에서 고객과 대화하며 배우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들이 왜 우리 매장에 오는지, 무엇을 찾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명심하겠습니다. 약속하세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다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김 매니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다. 약속드립니다, 회장님. 제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다. 주변 직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회장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말했다. 김 매니저,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문이 닫혔다. 김 매니저는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이번에는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강남점 이마트 입구, 새벽 5시 30분. 똥이 트기 전. 조심해요, 천천히. 설치 기사 2명이 사다리 위에서 큰 현수막을 달고 있었다. 박승호 지점장이 밑에서 지켜봤다. 좀 더 왼쪽으로. 네, 거기. 현수막이 반듯하게 걸렸다. 입구 정문 위,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 고객은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새벽 햇살이 비추자 글자가 반짝였다. 좋습니다. 박 지점장이 엄지를 들었다. 오전 7시. 직원 조회. 30명의 직원이 줄지어 섰다. 수진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새로운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달의 친절 직원 수진. 금색 테두리가 반짝였다. 박 지점장이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강남점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가 현수막을 가리켰다. 고객은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옷이 깨끗하든 낡았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직원들이 외쳤다. 오전 9시. 개점. 자동문이 열렸다. 첫 손님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 익숙한 베이지색 외투를 입은 할머니. 박정숙 회장이었다. 오늘도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했다. 어서 오세요. 입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90도로 인사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 고맙구나.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매장을 걸었다. 모든 것을 관찰했다. 채소 코너. 한 직원이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무 진짜 좋아요. 국 끓이시면 딱이에요. 그래, 그럼 하나 줘. 제가 골라드릴게요. 제일 싱싱한 걸로요. 직원은 여러 개를 만져보고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카트에 담아드릴까요? 무거우시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직원이 물을 조심스럽게 카트에 담았다. 다른 것도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다. 정육 코너. 젊은 직원이 할머니 손님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할머니, 불고기 하실 거예요? 국 끓이실 거예요? 손주들이 온 데서 뭐가 좋을까? 그럼 이 목심 어때요?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 근데 비싸지 않아? 오늘 특가라 저렴해요. 500g에 10,000원이에요. 오, 그럼 하나 주렴. 직원은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포장했다. 할머니, 불고기 양념 레시피 알려드릴까요? 진짜 쉬워요. 그래, 고맙구나. 직원은 메모지에 레시피를 적어 건넸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 시식 코너. 수진이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떡볶이였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달콤매콤한 냄새가 퍼졌다. 시식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밝게 말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낡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저 하나만 맛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이 드세요. 수진이 웃으며 큰 컵에 담아 건넸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으시면 저기 4번 진열대에 있어요. 오늘 20% 할인 중이에요. 할머니가 한 입 먹고 눈이 커졌다. 어머, 맛있네. 그쵸, 손자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간식으로 딱이에요. 그래, 그럼 하나 사야겠네. 수지는 진열대까지 할머니를 직접 안내했다. 할머니, 다른 것도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참 친절하구나. 당연하죠. 또 오세요, 할머니. 박정숙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거야. 이게 내가 꿈꾸던 마트야.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태현 매니저였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는 휠체어를 탄 80대 할머니를 직접 밀고 있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아이고, 매니저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당연하죠.
제가 할머니 필요하신 거 다 찾아드릴게요. 김 매니저는 할머니가 원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찾아 카트에 담았다. 이 두부 신선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 주렴. 우유도 필요하신가요? 응, 우유도. 김 매니저는 직접 우유를 골라 담았다. 계산은 제가 카트 밀고 계산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할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이시잖아요. 김 매니저가 진심으로 웃었다. 박정숙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진심으로 깨달으면. 회장은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기 전 고개를 들어 현수막을 바라봤다. 고객은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0년 전 작은 가게를 열며 다짐했던 그 마음.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가게를 만들자.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던 그 초심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야.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브랜드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담게 됐구나.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이 보였다. 엄마, 여기 직원분들 진짜 친절해. 그러게. 할머니한테도 정말 잘해주시더라. 다음에도 여기 오자. 그래, 여기가 제일 좋아. 회장은 미소 지었다. 자동문을 나섰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강남점 마이너스 12월 15일 재방문. 결과 완벽한 변화. 목표 달성. 다음 전국 120개 매장 확산.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브랜드는 로고가 아니다. 화려한 광고도 아니다. 진짜 브랜드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따뜻한 기억이다. 회장은 수첩을 덮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준혁아, 할머니가 이제 선물 사러 갈게. 그녀는 걸어갔다. 다음 매장을 향해.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전부야. 3개월 후. 이마트 본사 공고. 전국 120개 매장 고객 응대 개선 프로젝트 완료. 고객 만족도 87%, 96% 상승. 리워드 프로그램 확대, 친절 직원 인센티브 3배 증가. 노인 고객 전용 쇼핑 도우미 서비스 전국 확대. 모든 고객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이 가진 돈이, 그 사람의 나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뒤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은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당신의 할머니일 수도,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